네, 국토부 장관님. 8월 1일 발생한 인천 전기차 화재 사고 이후에 전기차에 대한 과장된 뉴스나 왜곡, 또 과학적 근거에 기반하지 않은 조치들이 나오고 있어서 많은 분들이 우려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동차 정책 주무부처인 국토부 장관님께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먼저 모든 전기차는 화재 위험성이 있다. 이거 맞는 말입니까? 틀린 말입니까? 아까 이제 전기차 화재가 늘어난다고 말씀하신 것은 이 전기차 보급이 늘어나기 때문에 그게 병리에서 늘어나는 것이고, 제가 보고받은 자료도 확인한 자료로는 일반 자동차, 내연기관 차나 전기차나 화재가 나오는 그 비율은 거의 비슷하다. 대당 화재나 네, 화재는 오히려 비슷하다는. 통계는 전기차 화재 비율이 10만 대당 화재 비율이 더 낮습니다. 내연기관 차보다. 어쨌든 뭐 크게 차이 없는 수는 그런데 비슷한 것으로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공개된 몇 예. 가지 통계를 보면 화재가 난 차량들은 특정 업체 또는 특정 종류의 배터리를 사용했거나 네. 배터리 제조 결함이 있었거나 차량 자체의 튜닝이나 충격이 이루어진 경우였거나 충전기나 충전 단자에 문제가 있었거나 이렇게 말하자면 원인이 있는 사례들이고요. 네. 인천 청라 화재 사고, 최근에 일어난 사고에서도 곧 원인이 밝혀질 텐데 만약에 벤츠가 차를 엉망으로 만든 거라고 하면 리콜을 시켜야 될 거고요. 이미 외국에서는 같은 모델이 리콜된 바 있습니다. 배터리에 결함이 있다면은 그 배터리 사용 전면 금지시켜야 되겠죠. 그런 조치들이 필요할 겁니다. 근데 이렇게 특정한 모델, 특정한 차량, 특정한 상황에서 제조 결함으로 인해 발생한 화재들에 대해서 마치 전체 전기차의 문제로 말하는 거, 이런 건 잘못된 거죠. 이제 그런 것을 쓰면서 포비아가 돼가지고 너무 지나치게 과잉 그 반응이 나는 것은 또 다른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2016년에 삼성 갤럭시 노트 7 모델에서 폭발과 화재가 연이어서 일어난 적이 있었습니다. 막 집안에서 펑 터지고요. 당시 비행기 기내에 갤럭시 노트 반입이 금지됐었고 전 세계적인 리콜이 이루어졌었습니다. 그 이후에 다른 스마트폰 모델에서도 화재가 발생한 적이 있었는데 원인을 규명해서 제거하려는 노력을 다들 했던 거지 스마트폰 전체에 대한 반입 금지 조치라거나 이런 걸 취하지는 않았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국토부가 해야 될 일은 화재 발생 사례들이 특정 제조사의 제작 결함 문제인지, NCM 배터리가 더 불안정해서 생기는 문제인지, BMS 시스템의 저사양 문제인지, 충격의 문제인지, 외부 온도 문제인지 이런 사례와 원인을 분류화해서 마치 지금 돌아다니는 61만 대의 전기차가 모두 화재 유발 설비인 것처럼 오도하는 것을, 그렇게 오도되는 것을 막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동의하십니까? 예, 동의합니다. 네, 그렇게 해주시고요. 두 번째, 전기차라서 대형 화재가 난 거다. 이거 맞는 말입니까? 예. 진화가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반 차에 비해서. 이번 인천 사고가 이제 대형 화재로 이어져서 더 큰 주목을 받은 건데요. 지하 공간에서 대형 화재로 이어진 거는 전기차냐 내연기관차냐 하는 그런 문제가 아니라 스프링클러 미작동과 지하 공간의 화재 취약 특성이 더 기인했다라고 보는 견해가 압도적입니다. 지금 인천 화재 사고는 스프링클러 작동이 안 된 거죠. 네, 누군가가 작동은, 껐기 때문에. 예. 근데 LH가 올해 5월에 발표한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뒤에 LH 사장님도 계신데요. 지하 주차장 내의 전기차 화재 소화 실험에 대한 보고서입니다. 공동주택을 관리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아마 이런 연구를 하신 것 같습니다. 거기에 보면 상부 스프링클러만 작동이 돼도 인접 차량의 화재 전이를 차단할 수 있는 비율이 굉장히 높고요. 거의 차단이 되고, 하부 스프링클러까지 설치되어 있으면은 전기차 배터리 열폭주 가능성을 절반으로 낮출 수 있다. 이게 그 연구 결과입니다. 그리고 전문가들도 이번 사고가 확대된 거는 스프링클러 미작동이 굉장히 결정적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지하 주차장에서 전기차가 더 위험하다. 전기차 출입만 금지시키면 이번 화재 같은 사고가 막아진다. 이거는 틀린 생각이죠. 동의합니다, 의원님 말씀. 네. 예, 예. 그리고 대부분의 차가 지금 아파트가 다 지하 주차장에 주차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네. 그렇게 세 번째. 접근해서는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네, 세 번째. 전기차 충전율이 높으면 화재 가능성이 높아진다. 이거 제가 여쭤보려고 했는데 아까 답변하시면서 네, 네. 입증된 바 없다 말씀을 하셨어요. 충전율하고 화재 가능성은 입증된 적이 없는 거 맞죠? 네. 네. 이번 청라 화재는 충전 중도 아니었고요. 과충전 상태였는지 뭐 충전율이 얼마였는지 아무것도 아직 확인된 바가 없습니다. 근데 서울시가 청라 화재 사고 딱 일주일 만에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8월 1일 날 사고가 발생했고 서울시 대책이 9일 날 나왔습니다. 위원장님 저 2분 더 쓰고 추가
예. 보여주시면요. 서울시 대책 이런 겁니다. 90%까지만 충전이 가능하도록 제한 설정된 전기차만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 출입할 수 있도록 하되 공동주택 관리 규약의 표준이 되는 준칙에 이 내용을 서울시가 담겠다. 그런데 이 준칙을 참고해서 각 아파트 단지가 자율적으로 관리 규약을 정하면 된다. 이게 대책의 내용입니다. 장관님도 보셨죠, 내용? 예, 제가 말씀드린 아마 주민들 간에 굉장한 다툼이 발생하거나 지금 뭐 멱살 잡고 뭐 이런 예, 사건들이 그럴 계속 일이 발생하고 생길 있고요. 가능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저는 사실 인구 1000만의 수도 서울을 이끄는 서울시에서 서울시장께서 이렇게 경솔하고 비과학적이고 무책임한 정책을 내놓았다는 거에 사실 경악을 금치 못하고 있습니다. 이 서울시 대책은 굉장히 문제가 있는데요. 첫 번째, 마치 최근 전기차 화재 사고가 충전율 때문에 발생한 것처럼 오인을 유발하고 있는 거예요. 청라 사고만 하더라도 아직 충전율도 공개되지가 않았는데, 그리고 충전율을 기준으로 화재 예방을 하겠다. 이 판단의 근거도 전혀 제시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보여주시면 이 문구가 되게 재밌는데요. 딱 요 한 단락입니다. 학계와 산업계에서도 이게 효과가 있을지에 대해서 논란이 있는데 많은 전문가들이 효과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기 때문에 현 시점에서 그냥 유효한 방법으로 보고 이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보고서 하나 인용이 없습니다. 퍼센테이지 하나, 숫자 하나 들어가 있는 게 없습니다. 근데 준칙을 배포하겠다니. 그게 너무 경솔하지 않나요? 저는 이게 무슨 대책 빨리 내기 경쟁을 하려고 했던 것 같다는 생각도 드는데, 두 번째 문제점은 본인들도 이게 맞는지 확신이 없으면서 시민들에게 정책적 판단을 떠넘기고 갈등을 부추기고 있다는 거예요. 아니, 충전율과 화재가 진짜 연관성이 있다고 하면 법이나 조례로 막아야죠. 이게 금지시켜야 될 정도로 화재 위험이 큰데 그걸 아파트 주민들이 임의로 판단해라, 자율적으로. 그래서 멱살 잡게 부추긴다. 이렇게 하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정부가 지금 9월 달에 대책 발표하신다고 했는데 정부의 대책에서는 이런 무책임하고 근거가 없는 이런 대책이 아니라 굉장히 신중하고 근거에 기반한 그런 대책을 만들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그렇게 해주시겠습니다. 네, 의원님 말씀 유념해서 저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